한중 FTA 일단 그 합의는 했습니다만은 처리 전망이 아직 밝지는 않습니다. 또 다른 법안들 여전히 여야가 쟁점을 좁히지를 못하고 있는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망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진곤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개건 교수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예.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도 한중 FTA 어떻게 되느냐 라고 물어봤다고 하는데 월요일 날 일단 합의를 했다는 것은 가능성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간 겁니까? 그러니까 새정치민주연합도 이것을 이번에 처리를 해야 된다. 여기서는 뭐 공감을 했다. 입장을 같이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방금 말씀하셨듯이 그러면서 그렇다고 무조건 다 들어줘서 여당이 주장하는 대로 정부가 제시하는 대로 그대로 통과. 이거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겠죠. 그래서 30일 날 큰 틀에서 그래서 만약에 야당이 미리 그날도 못해 이렇게 된다면 또 야당이 비협조적이라는 이야기를 들을 테니까 일단 우리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할 자세는 돼 있다. 그러나 그래놓고 이제 여당이나 정부에 대해서 이것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또 조건을 내걸 수가 있겠죠. 그래서 네, 지금 남아 있는 그 쟁점들이 뭐가 있습니까? 한중 FTA. 특별히 뭐 그것보다는 이 새정치민주연합 쪽에서는 특히 이제 이 농축수산업 여기서 그런 농축수산인들의 피해 문제라든지, 또 중소기업 이런 데 불리한 측면, 이런 것도 있고, 또 정부가 제시하는 여러 가지 우리가 수출을, 참 이번에 얘기 안 되면 1년에 1조 몇천억이 손해본다든지, 1조 6천억이고, 그 다음에 또, 수출이 하루에 40억 달러씩 손해를 본다든지, 이런 식의 이런 안들, 정부의 그 주장들이 그 수치가 사실은 설득력이 없다는 거죠. 가장 간단하게 말하자면 40억 달러 수출 절감하면 40억 달러 그 수입도 있지 않느냐. 수입 수출 부분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정확히 우리가 얼마 1조 몇천억이 어떻게 해서 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설득력이 부족하다. 이런 이제 이야기인데 이것은 정부 여당도 충분히 설득하는데도 좀 문제가 있었고 야당도 그럼 그동안에 뭐 했냐. 이동안 5년 동안 이런 한중 FTA 가지고 이렇게 5년 동안 시간을 끌 동안에 야당은 또 뭘 했냐. 이런 또 국민의 지적은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이 27일 지난번 국무회의 때 강도 높게 정치권에 대해서 비판하고 또 어제도 한중 FTA 또 얘기하고 또 이쪽에 압박을 한 것이지 않습니까? 아마 여야 국회의원들이 좀 못마땅하게 할 텐데 그런데도 어쨌건 이 문제를 한중 FTA 서두른 거는 그만큼 여론의 압박도 내년 총선도 있고 그걸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측면이 있는 것이죠. 그렇죠. 거기에다가 이제 박근혜 대통령으로서는 올해 만약에 이것이 이제 지금 이대로 가서 올해 내에 처리가 안 된다면, 그러니까 12월 2일쯤까지 이제 그 데드라인을 해서 그때까지 처리가 안 된다면, 만약 그때까지 처리해야 정부의 그 다음에 후속 조치를 하고 하면 연내에 겨우 발효가 될 수도 있는데 이것이 만약 이번 국회에 넘어가 버리면 기약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정말 내년 상반기에나 처리될 수 있을지. 내년은 또 뭡니까? 총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아무도 기대할 바가 못 되죠. 그러면 결국은 내년 한 해를 아무리 빨라도 내년 후반기 새 국회 또 구성되고 나면 이게 이런 건 처리하고 있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1월, 2월에도 임시국회 할 수 있는 건 아닙니까? 2월 임시국회인데 총선을 앞두고 임시국회 할 때 이런 아주 복잡한 문제 또 여러 가지 이해가 엇갈리는 문제 특히 지금 이번에 지난번에 민중총 걸기 때도 봤지만 이 축산인들, 농어민들, 이분들이 그 저항도 굉장했거든요. 이런 것을 감안하자면 1, 2월 임시국회에서 총선을 앞두고 더더구나. 지금도 어려운 게 임시국회 때 이것을 과감히 연하야나 처리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 정기국회 이번 올해 안에 처리하지 않으면 정말 기약할 수 없다. 이런 아마 절박함이 있을 겁니다. 어쨌건 그래서 월요일에 한중 FTA 그 비준 동의안은 처리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라는 그 다음날 화요일 그 다음날 수요일에도 또 본회의를 열어서 쟁점 법안들 처리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데까지 합의했는데 지금 걸려있는 남아있는 쟁점 법안은 어떤 것들이 대표적인 노동관계법도 있고 또 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제 의료 문제 이런 법안도 있고 관광진흥법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죠. 그다음에 지금 또 걸려 있는 게 영유아 보육법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것도 걸려 있고 하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도 지금 서로 아주 지금 첨예하게 맞서 있죠. 특히 이제 노동법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야당이
아주 굉장히 강경한 입장 아니겠습니까? 노동개혁법안, 그다음 경제활성화법안 이거 다 박근혜 대통령이 빨리 통과해달라고 그 압박하고 있는 그 바로 그 대상들인 거. 4대 개혁 안에 포함된 건데 예. 박근혜 대통령이 이 4대 개혁 이것을 만약에 좀 어떻게 성과를 내지 못하면 이제는 임기 후반기도 특히 내년 이제 총선이 가까우고 또 총선이 지나가면 대통령 임기도 말이죠. 예. 절반 훨씬 넘어가가지고 이제 이렇게 될 경우에는 박근혜 대통령으로서는 자칫하다가 이것이 실패한 정부 이런 식으로 되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박근혜 정부로서는 이번 최소한 그래도 이미 늦었지만 그래도 올해 안에 그런 기반이라도 갖춰진다면 그런데 다음 주에 처리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지금? 지금 야당이요, 총선을 앞두고 쉽게 그렇게 해주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늘 하던 그 방식대로 또 뭘 걸어서 같이 연계. 어떤 걸 지금 야당이 요구하고 있죠? 야당은 대신에. 야당은 이런 문제를 이를테면 영야보육법을 이런 것도 보면 과정 정부가 예산 달라는 거죠. 정부가 예산 내놓으라. 예. 그러면 해주겠다든지 이런 게 이제 걸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지금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요, 야당도 이렇게 뭐든지 연계해서 이 한중 FTA도 연계하려 할지 모르지만 예산하고 이렇게 해서 만약에 이걸 처리하려 한다면 구태의연한 그런 방식으로 그럼 우리 이 의정 발전이 전혀 우리가 기대할 바 못 되지 않냐 이런 또 실망도 나오죠. 네, 지금 쟁점 법안들 잠깐만 대표적인 것들만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은 노동개혁법안 가운데 기간제법 파견제에 대해서는 기간제법은 새누리당은 4년으로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2년 후에 정규직 채용 의무를 강화하는 것, 파견직에 대해서는 파견직 업무 범위를 확대하자는 게 여당 아니고요. 야당은 제조업 생산 공정에는 파견직을 절대 금지하자는 게 야당 아닙니다. 이게 잠깐만 실직 수당은 실직 전 임금을 50에서 60%로 늘리자는 것, 그리고 실직 급여 일수를 240일에서 360일로 늘리는 것. 야당은 피보험 기간을 늘리는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야당 입장에서는 정치라는 것이 주고받는 것이고 서로 타협하는 것이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다른 성격의 법안을 가지고 같이 묶어서 이렇게 처리하자. 이것은 뭐냐면 조건부로 처리하자는 것은 말하자면 그 국회 선진화법 그걸 무기로 삼는 거거든요. 네. 만약에 이걸 안 들어주면 이거 절대로 안 된다. 그러면 야당이 동의하지 않는 것은 여당으로서는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데 이제 야당의 주장이 어느 정도의 설득력이 있느냐, 이제 어느 정도의 타당성이 있냐 이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볼 때 이제 이 지금 말했던 이런 것은 지금 노사정위원회에서 일단 큰 틀에서는 합의를 본 것들인데 이 세부 사항에 와서 또 걸린 겁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이 점은 만약에 야당도 정말 어떤 타협의 정치, 협상의 정치를 하겠다는 생각이 있고 또 여당도 이번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정부 성공을 위해서도 이 법은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서로 협상을 해서 양보할 수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양보할 수는 있겠죠. 양보할 수는 있는데 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하나를 별개로 처리하라는 거죠. 묶어서 이거 안 해주면 이건 안 하겠다든지 조건부로 처리하는 거는 옳은 방식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진권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개건 교수의 해설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